네, 1회차, 2회차 강의에서는 저희가 국제 통상 분쟁 해결 그리고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2절에서는 이제 WTO 분쟁 해결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O 분쟁 해결 제도는 이제 1995년, 그러니까 94년 1994 가트가 이제 WTO에 들어오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분쟁 해결 제도인데요. 그 전신인 가트 분쟁 해결 제도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트 분쟁 해결 제도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트 분쟁 해결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트의 분쟁 해결 절차는 가트 협정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제약국 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가트가 국제무역기구로서 그 역할을 굳히고 발전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다자간의 국가관계에서 어느 제약국이 자국의 양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트 협정에 위배하였을 경우 이에 하여 발생하는 가해국과 피해국 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하게 되면 다자간 무역체제는 와해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분쟁 해결 절차는 가트에서 매우 중요하며 제약국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 가트에서는 분쟁 해결에 관한 일반 조항을 제22조, 23조의 비교적 단순한 두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패널 제도를 비롯한 여러 보완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트 분쟁 해결 제도의 핵심은 우리 앞에서 1994 가트 봤죠? 제22조, 제23조에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바탕으로 계속 분쟁 해결에 관련된 가트 관행이 만들어지고요. 또 독립된 어떤 협정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또 거기에 어떤 필요한 분쟁 해결 절차 조항들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결국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DSU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 체계적인 절차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가트에서의 분쟁 해결은 초기에 분쟁이 제기될 때마다 실무작업,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데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을 시작하여 1950년대 중반부터 패널 제도가 정착되었다. 패널 제도는 3인 또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상 관련 전문가들이 분쟁 사안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분쟁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패널 제도는 가트 분쟁 해결 제도의 중심으로 되었으며 이 성공적인 정착으로 가트의 분쟁 해결 제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가트 시절 이 패널 절차는 이제 뭐 사실 많은 분쟁 해결에 있어서 어떤 효과적인 기구로서 뭐 기능하였지만은 또 사실 분쟁 당사국들이 시간을 끌려고만 하면 항상 끌 수 있는 그러니까 절차의 지연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만장일치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떤 기구의 유효성, 효율성을 뭐 잠식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죠. 가트 제23조의 분쟁 해결 규정은 1955년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결정 또는 선언으로 보완되었다. 그 후 1979년 동경 라운드에서 당시까지 가트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관행을 조문화하여 통보, 협의, 분쟁 해결 및 감도에 관한 양해가 체결되어 시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트가 패널 제도를 두고 뭐 일부 개정을 거쳐서 동경 라운드에서는 이제 회원국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축적된 가트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관행을 성문법으로 이렇게 협정으로 체결했죠. 이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면 이건 국제 조약입니다. 뭐 제목, 타이틀에 관계없이 꼭 트리티가 국제 조약인 것이 아니고요. 뭐 어그리먼트, 컨벤션 다양한 용어로 됩니다. DSU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양에는 understanding regarding notification, consultation, dispute settlement, and surveillance. 감독, surveillance는 감독이죠. regarding 관한 그러한 양해각서다.
가트 출범 이후 1994년 말까지, 1994년 말이면 이제 WTO 만들어지기 전이죠. 약 250건의 50여 건의 청구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드물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제소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EU, 캐나다 등의 순이며 피소는 EU, 미국, 일본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 가트 분쟁 해결 절차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22조, 제23조가 가트 협정에서의 기본적인 분쟁 해결 조항이 됩니다. 이 두 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가트 분쟁 해결 제도는 먼저 분쟁 당사국 간의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최악국단에 의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22조에 명시하고 있는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다. 일방 당사국이 상대국의 협의를 제외하면 상대국은 호의적인 고려 속에서 이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국 간의 협의로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당사국 요청으로 최악국단이 최악국과 협의할 수 있다. 둘째는 제23조에 의한 최악국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제23조는 가트의 다자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 실질적인 중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최악국이 다른 최악국에 의하여 가트에서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또는 무효화되었을 경우 상대국의 협의를 제기하게 되고 이 협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최악국단에 의뢰하게 된다. 이때 최악국단에 의뢰하는 것을 보통 제소라고 하는데 소를 제기한다 이런 뜻이죠. 이에 대하여 최악국단은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이에 따라 관계 당사국의 권고와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WTO는 DSB, Dispute Settlement Body, 지금 상임이사회, General Counsel, 일반이사회죠. 일반이사회가 통상 분쟁에 관해서는 이제 DSB, 분쟁 해결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감투가 두 개예요. 평상시에는 일반이사회, 통상 분쟁은 DSB. 최고 기관이 이제 강요회의죠. 근데 강요회의는 이제 비상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일반 이사회가 최고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DSB가 그 분쟁 해결의 중심에 섭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이사회, 통상 분쟁이 되면 이제 DSB라는 감투를 써서 분쟁 해결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가트는 최악국단 최악국단이 분쟁 해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기구 이름부터 다르죠. 그러니까 DSB 분쟁 해결 기구라고 하면은 벌써 사법적 성격이 느껴지죠. 예. 그리고 최악국단 하면은 이게 정치 외교적 성격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가트의 분쟁 해결 제도를 보면은 이 그 가트라는 것이 정치 외교적 성격의 국제기구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DSB랄지 WTO 이 분쟁 해결 제도를 보면은 이것이 그 통상 분쟁에 관해서 어떤 법에 따라 지금 상소기구까지 있죠. 법률심 기능을 하는 상소기구까지 있고요. 이름도 분쟁 해결 기구 최악국단입니다. 사법적 성격이 매우 강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최악국단에 의뢰하는 것을 여기까지 했죠. 여기서 최악국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또는 무효화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상대국이 가트 협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협정 자체 위반은 아니지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앞의 경우는 위반 청구 절차라고 하고 뒤의 경우는 비위반 청구 절차라 하여 모두 제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위법한 처분 그리고 뭐 부당한 뭐 처분인가요? 행정법상 뭐 그런 어떤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협정 자체를 위반해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고요. 협정 자체 위반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어떤 당사자 회원국 다른 회원국의 권리 그 협정이 보장하는 이익을 침해하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제소가 인정되고 있어요. 제소가 되면 먼저 당사국 간의 협의를 위한 조정이 시도되는데 이에 실패할 경우 가트 이사회에 회부되고 이사회는 패널을 설치한다. 패널은 분쟁 사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판정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권고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가해국이 패소하고도 이사회의 권고와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국은 가해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서 적절한 양호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게 된다. 보복 조치라는 게 뭐 다름이 아니고 자신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야. 그 상대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건데 자동차의 경우 50% 관세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복 조치로서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보복 조치를 받게 되는 가해국이 이에 불복하면 가트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복 조치 관련해서 뭐 탈퇴가 가능하고요. 자, 이 가트 분쟁 해결 제도는 이제 한계를 갖게 됩니다. 가트의 분쟁 해결 절차는 국제무역에서의 분쟁과 마찰을 제도권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국제무역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가트 체제의 분쟁 해결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속한 절차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그러니까 분쟁 당사자들이 끌려고만 하면은 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WTO 분쟁 해결 제도에서는 그 단계마다 시한이 그 양해각서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속한 절차 수행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가트 체제가 이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한 것이죠. 이사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확보 수단의 결여.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DSU는 그렇기 때문에 교차 보복 제도랄지 이행 확보 수단, 감시의 절차 이런 것들을 보다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의 결여.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패널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선후진 국가는 협상력의 불균형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예, 후진 국가는 협상력 이것은 뭐 국제사회가 굳건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완전한 해결을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이 가트 규정만으로는 실제적인 분쟁 관계 처리에는 부족하므로 많은 부분을 개별 협정이나 관행 또는 협상력에 의존함으로써 제도적인 명확성과 안정성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가트 분쟁 해결 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WTO 분쟁 해결 제도가 출범하게 됩니다. 가트의 분쟁 해결 규정은 수십 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발전시켜왔다. 1979년 동경 라운드에서 통보 협의, 분쟁 해결 및 감독에 관한 양해가 체결되어 시행되었다. 이후에도 분쟁 해결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온 결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상 의제로 되어 1989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몬트리올 중간 검토회에서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가트 분쟁 해결 규정과 절차에 관한 개선이 채택되었다. 이건 뭐 이 부분은 그 뭐 농업 협정이랄지 뭐 지적재산권 협정, 무역 트립스 협정이죠. 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관련한 협상과는 달리 뭐 어떤 순수한 어떤 법적 문제들이기 때문에 별로 협상에 있었던 갈등이 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채택이 되었고요. 이 절차 개선 협정은 1989년 5월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발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고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WTO 협정에서 WTO 분쟁 해결 협정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가 체결되었다. DSU라고 하는 Understanding 이 DSU1 협약 이름은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쟁 해결을 규율하는 법과 절차, 규칙과 절차에 관한 협약, 양해각서 이렇게 돼 있어요. WTO 분쟁 해결한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를 기초로 설치된 WTO 분쟁 해결 제도는 1947년 가트 채택 이래 발전되어 온 분쟁 해결 관행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통상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안정적인 통상 분쟁 해결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첫째는
분쟁 해결 절차가 보다 통일되고 명확하게 되었으며, 둘째는 분쟁 해결 절차의 진행 자체에 대한 보장 과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셋째는 분쟁 해결 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분쟁 해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등 기존의 각트 분쟁 해결 제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분쟁 해결 기구의 전문성이랄지 뭐 절차의 신속성, 많은 제도상의 어떤 개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각트 시절 그 제소 건수가 아까 250여 건이었나요? WTO 분쟁 해결 기구가 지금 언제입니까? 뭐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같은 한 50년 가까이 40년에서 50년인가요? 1947년 94년까지 250여 건인데 WTO는 지금 13년 되었는데 2008년도 12월 기준 지금 제소 건수가 386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소국으로 가장 많이 제소한 나라는 미국이고요. 피소국으로 가장 많이 피소된 나라도 뭐 미국인가요? 제소 건수가 90건, 피소 건수가 105건. EU는 제소 건수가 어떻게 돼요? 88건? 피소 건수도 88건인가요? 캐나다는 제소 건수가 31건, 그리고 피소 건수가 15건. 일본은 제소 건수가 13건, 피소 건수가 15건. 한국은 어때요? 제소 건수가 13건, 피소 건수도 13건. 기타 151건, 150건. 비교적 그 우리 한국도 제소 건수, 피소 건수가 많은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WTO 출범 이후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제소한 건수는 크게 증가해서 386건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연평균 27.6건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 가트 시절 연평균 제소 건수 4 내지 5건에 비해서 거의 5배, 7배 증가하였고, 1989년에서 1994년간 아까 그 몬트리올 중간 검토 회의인가요?